오늘은 전 한겨레 신문 기자, 현재는 환경 논픽션 작가, 오늘의 기후에서는 2024, 작년에는 북극곰을 만난 남자, 2025, 올해는 고래 이야기의 백과사전이자 종합판이라고 할 다정한 거인의 저자. 나오실 때마다 올해는 새로운 고래 이야기 들려주십니다. 남종영 선생님, 작년에는 북극곰을 만난 남자였는데요. 올해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 애칭을 하나 정해주시면 청취자분들이 저희가 그 애칭으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고래와 관련된 애칭이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의 기후 남종영 선생님 공식 애칭으로 여러분 보내주신 게 채택이 되면 소정의 선물 당연히 또 하나 보내드립니다. 자, 오영성님 50분 있다가 소낙비 내릴 것임. 아하. 저보다 일기예보를 더 실시간으로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버스 운전하시면서 비 올 때 다들 조심하셔야겠어요. 자, 이제 남종영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빌리 이야기 여러 얘기해 주셨는데요. 고래와 관련해서 네.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엊그제 그 뉴스를 봤는데 또 재밌는 고래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 고래는 사실은 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연구하는 동물이거든요. 워낙 우리 인간과 좀 감각 기관이 다르기도 하고 네. 고도의 문화와 인지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이번 연구는 혹등고래의 노래에 대한 그 연구 결과인데요. 혹등고래는 노래를 부른다고 하잖아요. 네, 제가 네. 예전에 한번 소개를 말씀해 했었는데 주셨어요. 예, 네. 각 집단마다 자기들만의 노래가 있고 또 집단이 만날 때마다 서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섞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인간의 음악과 같은 그런 구조를 보인다고 하는데 네. 그런 고래의 노래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밝혀진 사실은 이 고래의 노래가 사람의 언어와 언어학적 동질성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점에서 동질성이? 그러니까 사실 혹등고래 노래는 그 여러 그런 짧은 요소가 구조화되어 있거든요. 네. 우리 노래처럼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기도 하고 사실 그래야 배우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우는 거잖아요. 네, 이게 네, 전승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우리 인간 언어에 그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가 지프의 간결성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흔하게 쓰는 단어는 아주 짧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엄마라는 단어를 배우잖아요. 네. 엄마 얼마나 짧아요. 그냥 맘, 네. 엄마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혹등고래의 노래에서도 이 간결성 법칙이 적용된다고 해요. 또 하나 발견한 건 멘젤레스 알트만 법칙이라는 것도 발견했는데 네. 이거는 여러 개 음절로 된 아주 긴 단어는 긴 음절로 구성된 게 아니라 매우 짧은 음절이 합쳐져 가지고 구성된다라는 겁니다. 긴 단어일수록 짧은 것들이 몇 개가 합쳐져 가지고 나왔다는 건데 사실 지금 그 동물행동학자들이 동물들의 언어를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 두 가지 법칙이 적용되는지를 많이 봐요. 근데 네. 유인원 같은 경우에 이 두 가지 법칙이 확인이 됐는데 이번에는 혹등고래에게서도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유인원 수준의 언어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잘 모르죠. 여튼간에 그런 법칙이 확인됐다는데 있다. 아마도 그렇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사람만 언어가 있다고 학교에서 예전에 배웠었는데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등고래도 인간의 언어와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음악, 소리를 그 집단에서 전승하고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어지는. 벌써 그러면 그게 기억이고 문화한 건데 네. 놀랍네요. 고래들이 그렇게 있다는 게. 여기 수원 청개구리님이 이분 멋지네 하셨는데 네 멋지십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고 쓰신 것 같아요. 이분 멋지십니다. 청개구리님. 그래요. 지난번에 빌리, 제돌이, 태산이와 복순이 여러 고래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돌이 다음으로 제돌이만큼 애정을 갖고 있는 고래가 있다면 어떤 이름일까요? 제가 사실은 가장 좋아하는 돌고래 중에 하나인데 펑기라는 돌고래가 있어요. 우리나라 돌고래는 아닌가 보다. 네, 아마 펑기.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을 텐데 네. 아일랜드에 사는 유명한 돌고래예요. 네. 아일랜드 남동부에 딩글이라는 아주 작은 어촌 마을이 있거든요. 딩글이요? 예, 딩글. 이름도 재밌죠. 그 딩글에 사는 펑기라는 돌고래인데 이 돌고래가 어떻게 알려졌냐면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인 1983년 네. 이 딩글이라는 마을은 그 어촌이거든요. 그래서 청어를 잡아가지고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네, 그래서 네. 대부분의 인구가 그 청어잡이 어부인데 하루는 한 어부가 청어를 잡고 이제 집으로 배를 타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고래 한 마리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따 먹어라 하고 청어를 한 마리를 딱 던져주니까.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그 돌고래가 그거를 딱 잡더니 다시 휙 던져가지고 배 가판위로 다시 던졌다는 거예요. 장난을 친 건가요, 그러면? 그러게요. 아니면은 이게 뭐 떨어뜨린 줄 알고 돌려준 예. 건가? 사실인지 이 거짓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튼 그러게요. 도시괴담이니까. 맞아, 사람도 안 하는 일을 우리 주면 그냥 먹는데. 여튼간에 이 펑기에 대한 그 도시 전설이 그걸로부터 네. 시작이 돼요. 근데 네. 다음 날도 보니까 또 돌고래가 쫓아오고 따라와요. 다음 날도 보니까 또 쫓아오고 오. 그래서 하루는 이제 다 일을 마치고 이 동네 펍에서 그 영국 아일랜드 사람들은 펍에서 맥주 한잔 그쵸, 하잖아요. 하면서 그래서 맥주 얘기하고. 어부들이랑 맥주 한잔 하는데 그 돌고래 봤어? 나도 봤어. 나도 봤어. 다 어부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신기한 돌고래다. 우리 배를 쫓아다닌다라고 하는 그러게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돌고래는 사회적인 동물이거든요. 그렇죠. 무리를 이루어서 살아요. 네네. 근데 그 사회에서 떠나가지고 혼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배를 쫓아다닌다. 이거는 이제 어부들이 보기에도 이거 참 신기한 돌고래는 거죠. 여튼 그런 돌고래가 그 딩글이라는 그런 어촌에서 돌아다니니까 이걸로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자. 겨울에는 청어를 잡는데 여름에는 네. 청어를 안 잡거든요. 그래서 어부 7명이 모여가지고 돌고래 관광을 시작했어요. 어부 7명이요. 예. 그분도 진짜 사업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네요. 예, 그래서 자기 어선들로 여름에 사람들 태워서. 사람들 태워가지고 돌고래 관광을 시작했는데 아하. 이게 엄청 유명해진 거예요. 네. 예, 돌고래가 막 그 배를 따라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막 노니까 네. 그러면서 유명해지면서 뭐 BBC에서 와서 다큐를 찍고 NHK도 다큐를 다큐 찍고 찍고. 그러면서 아주 이제 국제적인 네. 인플루언서 돌고래가 된 거죠. 네, 1980년대, 90년대부터 네. 그렇게 된 거죠. 그 펑기는 왜 그렇게 어부들을 따라다녔을까요? 그래서 이 펑기가 유명해져 가지고 당연히 네. 과학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이상하다. 돌고래는 분명히 사회적인 동물이고 네. 무리를 이루고 네. 그러는데 왜 도대체 혼자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생활을 할까? 따라다니는. 그래서 유럽에 있는 과학자들이 2008년에 네. 각국의 나라에 혹시 이런 돌고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네덜란드에 모여서 컨퍼런스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보고한 이런 돌고래들을 다 합계를 내봤더니 108마리나 있었어요. 이런 돌고래들이. 세계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그 유럽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네, 가운데. 네. 그래서 이런 돌고래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네. 그 이름이 뭐냐면 솔리터리 소셔블 돌핀이에요. 자, 솔리터리면 우리나라 말로 고독하다, 그렇죠. 외롭다. 그다음에 소셔블 아주 사회적인, 친근해, 네, 사회적인데 돌고래에 친근한 게 아니라 사람에 친한 거죠. 그래서 솔리터리 소셔블 돌핀은 외롭지만 사람에게 친한 돌고래를 뜻한 거죠. 네. 그래서 돌고래에 이런 돌고래들이 있다라는 게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이걸 상상하시면 돼요. 우리 그 텔레비전 보면 네. 그 프로 있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네. 그걸 보면 산속에서 혼자 계시는 네, 분들. 그 사람은 솔리터리 소셔블 맨카인드. 맞아. 휴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맞아요.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자연과 동물과 벗싸면서 사는 맞아요. 사람들. 맞아요. 돌고래로 치자면 솔리터리 소셔블 돌핀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사람은 싫은데 개나 뭐 네. 새나 그죠? 외로워요. 예, 사람 사이에 있으면 외로운데 왠지 강아지랑 있으면 강아지랑은 더 좋고. 맞아요. 네. 산속에 가서 막 네. 곤충들하고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분들 보면. 근데 네. 사람은 안 만나고 돌고래도 그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동족들하고 안 어울리고 네. 사람을 쫓아다니는 돌고래가 있다. 상당히 고등동물 같은데요. 고독을 즐기는 돌고래.
그럼 선생님도 혹시 선생님 북극곰 보러 여기저기 막 다니셨잖아요. 혹시 펑기도 보러 가셨나요? 예, 저는 이렇게 꽂히면 항상 보러 가거든요. 여기 보니까 예. 남종영 작가님 코수염 기르시나요? 진짜 잘 어울리세요 하고 주제와 상관없이 지금 선생님 멋지다 얘기 나온 후로 예, 선생님이 좀 멋지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사람과 어울리기보다 북극곰과 돌고래를 만나러 가시는. 예. 그래서 뭔가 한번 보면 네. 꼭 가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 딩글을 갔어요. 근데 진짜 촌구석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아일랜드 수도에서도 차로 가면 한 7, 8시간 가야 되고 가까운 공항에서도 차로 한 2, 3시간 가야 되는 네. 아주 촌구석인데 딱 여름에 갔는데 진짜로 이 촌구석에서 딱 가니까 갑자기 관광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유명해지진 않았는데 적어도 유럽 사람들이 이 돌고래를 보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파는 곳으로 딱 갔는데 역시나 그 7명의 어부의 자식들이 거기서 표를 팔더라고요. 대를 이어서. 네. 표를 팔아서 이게 유산인데요? 얼마냐고 그랬더니 아니 돈 내지 말고 일단 타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타고 만약에 돌고래를 못 보면은 그때 저기 돈을 안 내고 그냥 내려도 되니까 일단 타라고. 근데 사실은 제가 고래 관광을 많이 해봤는데 네. 고래 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고래를 보러 고래 관광을 해도 고래 못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고래를 보더라도 아주 잠깐 이렇게 보는데 자, 그 돌고래 펑기 보러 가는 이제 배를 타러 딱 갔는데 역시나 한 3, 4분 지나니까 돌고래 한 마리가 막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둘 셋 하면 펑기가 점프해주고 하나 둘 셋 하면 또 점프해주고 그리고 배가 딱 나란히 가면 그 사이에 또 점프를 하면서 가고 그러면서 거의 이게 서커스인가 아니면 야생동물인가 이 헛갈릴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풍경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펑기를 길들인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누가 조련한 게 아니잖아요. 조련한 것도 이건? 아니고 뭐 먹이를 준 것도 아닌데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이 딩글 항구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 따라다니더니 이 어부 아저씨들이 고래 관광을 하니까 또 거기에 장단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네 하고 맞춰주는 거면 굉장히 정말 소셜을 사람하고 친한 사교적인 돌고래인데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만약에 일부러 조련해서 이러는 거면 동물 학대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좋아서 와서 이런다. 중요한 거는 펑기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1983년에 온 뒤로 제가 이때 갔을 때가 2014년이었는데 네. 그때까지 떠나지 않고 딩글 항구에 계속 있었죠. 그럼 펑기도 거기서 사는 게 즐거웠던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물어볼 수는 없는데 그렇죠. 뭐 다른 곳을 가지 않고 그 기록을 보면은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다른 돌고래 무리가 오면은 잠깐 걔네들이랑 좀 놀다가 다시 또 딩글 항구로 돌아오고. 진정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사실은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사람하고만 친한 게 아니라 다른 종족들과 친한 이런 사람들이 더 진화된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 우리 펑기 아일랜드에서요. 이렇게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장난치고 즐겁게 해주고 그러면서 본인도 즐거워하는 이런 돌고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남종영 선생님께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펑기가 어떻게 지내는지 2부에서 마저 알아보겠습니다.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 듣고 2부에서 뵙죠. 오늘 남종영 선생님께 펑기 이야기, 아일랜드의 펑기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선생님 이 친구는 이름이 왜 펑기인가요? 펑기가 fun guy, 그러니까 즐거운 녀석이란 뜻의 그냥 펑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재밌는 놈 이런 뜻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펑기는 우리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돌고래하고 안 어울리고 사람을 따라다닌다. 근데 누가 조련시킨 것도 아니고 사실은 야생의 돌고래잖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은 제돌이처럼 이런 친구들을 야생으로 돌려보내자 막 이런 운동도 하셨는데 펑기는 스스로 사람한테 찾아온 거잖아요. 물론 네. 돌고래 쇼를 한다거나 동물원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니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돌고래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고 보면 야생이냐 아니냐가 별 의미가 없는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야생동물이라는 그 개념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야생동물은 또 야생 서식지는 우리가 절대 침범하면 안 되고 맞아요. 그들만의 어떤 순수한 야생이 있다, 야생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펑기를 보고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야, 제돌이 같은 남방 큰 돌고래는 돌고래 쇼를 하면 안 되고 네. 야생에서 살아야 돼. 우리는 야생을 건드리면 안 돼라고 해서 그 제돌이 같은 돌고래를 야생으로 돌려보내자는 기사를 썼고 이제 운동을 했거든요. 네, 돌고래 쇼 하지 마라. 하지 말자. 막 이러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공부하려고 사실은 제가 영국에 갔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던 중에 펑기라는 돌고래를 이야기를 듣고 아일랜드로 간 거였거든요. 네, 근데 네. 얘는 왜 야생동물인데 먼저 사람한테 사람에게 와서? 오지? 맞아. 라고 돌고래 쇼를 막 보여줘. 그리고 그리고 전통적인 어떤 야생동물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었구나. 그 야생동물도 인간과의 어떤 아주 뚜렷한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어느 정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깨닫게 됐어요.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인 구달이 네. 그 야생동물을 그 침팬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침팬지 무리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침팬지가 자기를 안 받아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조금씩 아주 오랜 기간을 통해서 침팬지가 자기를 인식하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야생동물 연구 기법에서 헤비추에이션이라고 불러요. 헤비트, 그러니까 습관화. 서로 이제는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헤비트가 되도록 헤비추에이션을 한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보면 이 펑기는 인간 무리에 들어와 가지고 헤비추에이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과 동물이라는 어떤 야생동물이라는 그런 경계선이 아주 분명하지 않고 우리는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인간이나 야생동물이라는 어떤 정체성에 가두지 않고 그 주체의 그 개체의 뭐 성격이나 혹은 뭐 결정 성향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것들을 더 뛰어넘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펑기도 야생동물이긴 하지만 자기는 나는 사람이 좋아라고 하면서 사람의 무리로 넘어온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이고 참.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펑기가 막 돌고래 쇼를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처럼 일종의 관종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여주면 네네네. 좋아서 천천히 움직이고 네네. 사진 찍으면 일부러 막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이런 관종이나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인 게 아니라 웬만한 언어 능력이 있는 동물종에는 다 있는 자연스러운 예. 모습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개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네. 똑같이 그래요. 근데 펑기는 선생님께 어떤 점이 또 특별했나요? 글쎄요, 펑기가 그런 것처럼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그냥 편하게 논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상호작용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제 느낌에는. 근데 아까 야생이라는 말을 잠깐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어떤 야생이라는 야생동물이 이래도 돼? 야 이거 서커스 아니야? 사람이 가르친 거 아니야? 가르친 거 아니야? 우리가 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해도 돼? 우리는 사실은 얘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뒤로 빠져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되돌아보게 됐어요. 왜 꼭 우리는 야생동물이라면 야생동물의 정체성, 사람이라면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가둬둬야만 할까? 그렇지 않고 그냥 개체 대 개체, 사람 대 동물 한 마리 한 마리대로 만나면 그 자체로 그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돌고래를 타자화해서 야생 돌고래는 이래야 돼 하는 틀 안에 다 네. 집어넣고 생각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선생님 여기 근데 저희 청취자들이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이 고래 보신 분들이 많네요. 저기 수원청개구리님이 이분이 이제 외항선도 타고 네, 그러셨어요. 네. 밤에 배를 타고 다니면은 돌고래가 이렇게 휘파람을 불면서 놀자고 따라다녔대요. 배를. 진짜 그런가요? 네.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소리 음파로 서로 통신을 하는데요. 네. 그게 휘스름하고 클리금으로 구별이 돼요. 근데 클리금은 뚜뚜뚜 하는 네, 소리고 네. 이거는 보통 물론 커뮤니케이션도 하지만 주로 이제 이 지형 지물을 읽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반향정이라고 하죠. 일단 음파를 딱 쏘았다가 그것이 반사돼 가지고 되돌아오는 아하. 거를 인식을 해 가지고 앞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물체가 뭐가 예. 있는지. 반면에 휘스름은 휘파람 소리처럼 우리한테 들리는데 그거는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남종령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휘스름으로 난 남종령이야라고 하고 뭐라고 말해요. 그럼 저기서 나는 아무개야라고 하고 뭐라고 말해요. 그 휘스름은 자기의 이름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각 개체마다 자기 고유의 휘스름이 있어요. 아, 진짜 재밌네요. 이거 꼭 무전부호 같기도 하고. 근데 재밌는 건 야 남종령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데요. 자기 이름을 부른대요. 아. 자기 이름을 먼저 부르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아, 그러면 상대방은 상대가 누군지만 예, 알고 예. 대화를 하는 예, 거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전기 워키토키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러네요. 근데 훨씬 예의가 있네요. 우리보다. 우리 상대 이름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내 이름만 얘기를 해주고. 빠콩님은 범고래가 무섭다고 상어를 반토막 내는데 상어 간을 빼먹고 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가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그 상어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화제가 됐던 영상인데 범고래는 그 얼룩덜룩한 고래잖아요. 네. 인형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범고래가 바다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다 생태계의 사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상어도 잡아먹는. 상어도 잡아먹고 심지어 뭐 대왕고래도 공격해요. 예, 그래서 큰 대형고래의 새끼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잡아먹고 심지어 이제 땅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물범이나 바다사자도 이렇게 파도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바다사자나 물범이 이 빙산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네. 조그만 빙산 위에 올라가 있으면 범고래들이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바다사자를 빙산 밑으로 떨어뜨리죠. 어허.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먹기도 하고 유튜브에 범고래 치시면 아주 많은 장면이 잔혹한 나옵니다. 장면들이 나옵니까? 아, 범고래가 그렇군요. 그래요. 오늘 남종영 선생님과 유쾌한 녀석, 재밌는 놈, 펑기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야생동물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중간에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 볼게요. 빠콩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빠콩님, 우리 한국의 모든 아이돌 음악을 섭렵하고 계신 빠콩님의 신청곡 오마이걸 돌핀. 오마이걸의 돌핀이었는데 남종영 선생님이 이 노래에서 계속 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하는 이게 돌고래 그 수신음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이제 펑기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펑기는 죽었습니다. 네. 2020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한참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정지됐던 때였거든요. 네, 근데 네. 아일랜드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펑기가 딩글에서 사라졌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계속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네. 뉴스가 나왔는데 그 뒤로 뭐 수십 일 동안 찾아봤는데 펑기는 결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펑기 나이가 40세가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자연사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필이면 우리가 코로나 시작될 때 이렇게 펑기도 사라지니까 네. 사람들이 그 팬데믹으로 많이 못 다니고 아프고 할 때 펑기도 괴로웠던 걸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동물의 관종인데 그렇죠. 봐주러 오는 사람이 없고 없어가지고 힘들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그 딩글이란 마을은 진짜 이 펑기 하나 때문에 관광 산업을 일으킨 마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펑기가 사라짐으로써 예전에 그 평화로운 그 어촌 분위기를 다시 찾게 됐죠. 그래서 이 펑기한테 마을 사람들이 뭐 어디로 가는지 사라질지도 모르니까 뭔가 위치 추적 장치를 단다거나 펑기 어느 성까지는 못 가게 어디에 울타리를 쳐놓는다거나 이런 걸 전혀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아마 우리나라는 했을 것 같은데. 했죠. 틀림없이 했죠. 우리 안 되면 울타리라도 좀 쳤죠. 사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선장집 딸한테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야, 이러다가 펑기 갑자기 사라지면 너희 마을 안전이 망할 텐데 지금 이걸로 돈 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그래서 다른 펑기 툴을 하나 미리 데려다 놓고 준비를 시킬까 아니면 GPS를 달까 이런 의견도 있는데 뭐 그때 가면은 그냥 이제 물고기 잡아야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그때 가면 물고기를 잡게 됐고 지금은 평안한 어촌으로 돌아갔다는 게 어떻게 보면 펑기와 인간의 어떤 짧은 여름 같은 만남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하나의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마음가짐이 참 진짜 펑기하고 어울리네요. 네. 뭐 사라지면 다시 물고기 잡지 뭐 이렇게. 이런 펑기 같은 돌고래가 아까 108마리라고 하셨나요? 네. 어떤 돌고래들이 또 있나요? 이때 그래서 펑기가 알려지고 나서 사람들이 이 야생 돌고래와 같이 수영하는 열풍이 불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 유명한 돌고래들이 많아요. 유럽에 뭐 데이브라는 돌고래도 있고 그래서 같이 수영을 하면 같이 심지어 등을 내주기도 해서 뭐 등을 타기도 한다더라. 네네. 뭐 이런 돌고래가 있는데 사실 솔리터리 소셔블 돌핀 사람과 친한 돌고래의 원조는 호주에 있어요. 호주요. 호주 샤크베이만에 있는 그 남방 큰 돌고래입니다. 그 제돌이랑 같은 종인데요. 1960년대 70년대 비슷한 스토리예요. 항상 거기서도 샤크베이라는 곳에서 어부가 물고기를 잡고 오는데 또 돌고래 한 마리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줬더니 또 쫓아와. 네. 그래서 주변의 어부들도 다 그걸 봤어. 근데 여기서는 돌고래 관광을 하지 않고 아예 대규모 리조트를 지었어요. 호주 사람들은 대규모 예. 리조트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리조트로 관광객을 불러 모아서 거기는 먹이를 줬어요. 돌고래들한테. 그래서 아침마다 먹이를 주면 수많은 돌고래들이 와서 먹이를 먹고. 네. 근데 사실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돌고래들이 여기서 사람들이 먹이를 주니까 자기네들은 사냥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생성을 훼손하게 되고 생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정부가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다음에 돌고래 보호구역이요? 네, 보호구역을 설정한 다음에 정부가 직접 관리를 시작했어요. 근데 정부가 그러면은 먹이 주기 금지 지금부터 하나도 줘선 안 돼. 먹이 주면 벌금. 네, 그렇게 하면 또 이건 돌고래한테도 안 좋은 거거든요. 얘네들도 여튼간에 헤비추에이션 습관화가 됐잖아요. 네네. 먹는 게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줄이느냐. 먹이를 주긴 주되 앞으로 새로운 돌고래는 안 준다. 지금까지 얻어먹던 애들만 준다. 그거 어떻게 구분하지? 돌고래들이 막 올 텐데. 돌고래 등지느러미를 보면 얘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래요? 돌고래 등지느러미가 페인 모양으로 개체를 식별하거든요.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지문이라고 보면 돼요. 등지느러미가 다르게 생겼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주던 애들만 준다. 두 번째는 초코파이만 준다. 초코파이 진짜. 그러니까 우리 군대 가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초코파이 맛있는 간식 하나 먹으려고 가잖아요. 네. 얘네들의 생태에 얘네들이 인간에게 기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소량의 물고기만 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물고기 받아먹는 돌고래들을 줄이겠다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또 갔죠. 저는 또 이야기를 들으면 가야 되니까. 선생님 너무 부러워요. 궁금하면 갈 수 있는 기동력. 제가 딱 갔더니 그때 이 사람의 먹이를 받아먹는 초코파이를 받아먹는 돌고래는 딱 4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 많던 돌고래들 중에서. 참 호주 사람들도 대단하네요. 네. 그걸 이제 또 규칙을 정하니까 식별해서 먹던 애들한테만 준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리조트 딱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거기 오지예요. 막 수백 킬로를 가면 딱 리조트 하나 있는 곳인데 그 리조트 그 비싼 리조트 1층에 해변에 딱 묵었거든요. 8시가 밥 주는 시간이에요. 그럼 7시 45분에 정확히 저기 수평선에서 돌고래들이 와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죠. 돌고래들이 시계를 차고 다니는구나. 다음 날도 7시 45분. 그 다음 날도 7시 45분에 오는데 재밌는 게 그 4마리만 오는 게 아니라 따라올 거 아니에요. 따라와요. 친구들도. 그리고 어떨 때는 그 4마리 다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자, 그거는 되게 재밌어요. 제가 가끔씩 동물의 문화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 돌고래들의 레스토랑이에요. 인간들이 차려놓은 레스토랑인데 외식을 하러 오는 건가요? 외식을 하러 오는 건데 그 돌고래들도 알아요. 4마리만 먹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친구들도
재미로 오는 거예요. 아, 야, 그냥 오늘 따라서. 레스토랑 가는데 너희들도 따라갈래? 거기 인간들도 있는데 구경도 좀 해봐라고 하면서 친구들도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날은 아우 귀찮아 오늘 뭐 초코파이 안 먹을래 하면서 네. 안 가기도 하고. 근데 8시에 한다는 거라고 알고 정확히 7시 45분부터 얘네들이 온다는 거죠. 와가지고 기다리고. 네. 그러면은 먹이를 안 먹는 돌고래들은 그냥 옆에 있다가 그냥 옆에서 가는 구경하다 거예요. 가요. 옆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구경하다 가요. 아, 진짜 그렇구나. 그럼 정말 그냥 재미삼아 오는 건데 여기를. 그렇죠. 예. 갑자기 이렇게 외식하러 다니고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혹시 돌고래 중에서도 그러면 막 우울증이 있거나 오타쿠처럼 자기 혼자 있으려고 하거나 이런 돌고래도 있을까요? 이제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뭐 자의식은 물론 있고 복잡한 정신 구조나 뭐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네. 과학적으로 뭐 증명은 되지는 않았지만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릭 오벨이라고 유명한 그 돌고래 구조했던 돌고래 해방운동가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릭 오벨이가 자기와 같이 이제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찍던 돌고래가 있었는데 네. 플리퍼라는 돌고래였는데 그 돌고래가 이 감금이 돼 있었는데 너무 슬퍼하면서 자살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돌고래는 어떻게 자살을 하나요? 돌고래나 고래는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정한 몇 분에 한 번씩 혹은 몇 초에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와야 올라와야죠. 되거든요. 근데 그 리고베리의 증언에 따르면 그 돌고래가 어느 순간 수면 위로 올라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랑 같이 있었을 때. 그래서 본인의 의지로 네, 안 그래서 올라오더라. 자기는 이 돌고래가 자살한 게 틀림없다라고 믿는다고 얘기를 했죠. 아, 진짜 이 고등동물의 비극이네요, 이건. 야, 정말 모든 게 그런 여러 동물종들이 갖고 있는 개체의 특징일 수 있겠어요. 인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영성 님이 돌고래 이야기 나오니까 만화 영화가 생각납니다. 마린보이 주제곡을 들어보아요.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이건가요? 마린보이에 나오는 돌고래는요 하는데 선생님 마린보이 보셨나요? 옛날 만화 영화여서. 어렸을 적에 봤는데 잘 기억은 안 나요. 그 노래는 많이 불렀는데. 그렇죠. 이 돌고래는 어떤 돌고래인지 다음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펑기 얘기 또 호주 샤크베이만의 친구 따라 외식하러 오는 돌고래들 이야기 그 정말 야생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끝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인간이 동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동물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이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환경운동가 동물운동가도 동물은 어떤 수동적인 대상, 수동적인 객체라고 인식하게 돼요. 네네. 왜냐하면 인간이 지배하고 관리하고 보살펴 주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의외로 시선을 조금 뒤집어 보면 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 동물이 인간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종국에는 사회에 개입하는 일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 큰 돌고래 펑기 한 마리 때문에 마을 하나가 관광지로 변모했다가 지금은 원래대로 돌아갔고 네. 그런 식으로 사실은 동물이 우리에 의해서 조종되고 관리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모르는 사이 인간을 많이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친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선생님 저서 중에 동물 권력의 주제 아닌가요? 네, 그 책에서 그 얘기를 했죠. 세계사의 여러 예를 이제 드시잖아요. 동물이 인간에게 개입했던 경우들, 인간을 변화시킨 일들. 그 책도 참 재밌었는데 오늘 남종형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까 돌고래가 훨씬 친숙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저는 야생동물이 다 각자 인간들처럼 개체의 개성을 갖고 있겠구나 하니까 다 친숙하게 느껴지는데요. 선생님 다음번에도 또 이런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